네, 앞서 보신 것처럼 캄보디아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오늘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온 겁니다. 자, 이번 송환 한국 국적기를 통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정부 브리핑 먼저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합동 대응팀은 캄보디아 정부의 아주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스캔 범죄 단지 단속을 통해서 구금된 우리 국민 64명의 신속한 송환을 완료하였습니다. 신속한 시간 내에 캄보디아 정부의 고위급과 접촉을 하여서 협력 의지를 확인을 했고 그 결과로 합동 대응 TF를 구성해서 제도화를 하여 앞으로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합의를 이 범죄 대응에 보다 신속하게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내무부 장관께서는 전국 관서에 지시를 해서 우리 국민이 발견되는 즉시 한국에 연락을 즉시 취하게 되고요. 네, 캄보디아를 출발한 지 5시간 20분 만인 오늘 오전 8시 반경 한국에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 호송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인천공항의 모습입니다. 자, 양팔에 팔짱을 끼고 지금 범죄 혐의자인 이 한국인들이 호송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낀 모습이고요. 20, 30대 젊은 남성들이 상당수인 것 같습니다. 김은배 팀장님. 사실 이제 오늘 다행히도 송환이 되긴 했는데 사실 송환까지 될 수 있느냐 마느냐 굉장히 긴박했던 것 같아요. 예상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캄보디아 수사당국에서 사실은 송환할지 안 할지는 참 미지수였거든요. 그런데 알다시피 언론뿐만 아니라 정보기관, 특히 대통령까지 나서서 말씀하시니까 캄보디아 정부에서는 압박을 느낀 나머지 자기들이 구금돼 있던 59명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명은 자진 신고를 했는데 그걸 뭐 보낸다 안 보낸다 말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간에 합의가 된 나머지 한국에서 인수팀이 갔습니다. 근데 인수팀을 보니까 보통 피해자 1명당 2명씩 가는 게 맞거든요. 예. 그러면 한 120, 30명이어야 되는데 200명이 갔어요. 그러면 그 관계자들도 있을 거고 또 의료진 갔기 때문에 이번 작전은 좀 더 신속하고 완벽하기 위해서 아마 그 피해자들을 호송하기 위해서 갖는 것인데 도착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전세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전세기 자체는 우리나라 영토로 봅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비행기가 가 있으면 거기는 우리나라 영토니까.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 체포하는 게 아니고 비행기에 들어왔을 때 체포를 한 것이죠. 예. 체포한 뒤에 48시간 내에 수사를 해야 되니까 5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더 지났기 때문에 일단은 한국에 도착한 뒤에 각 수사할 수 있는 경찰 간서로 분배해서 수사할 것인데 처음에는 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바람에 무사히 64명을 국내로 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공과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처벌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방금 말씀처럼 이들은 내리자마자 피의자 신분으로 관할 경찰관에게 서로 압송이 됐습니다. 자, 당초 캄보디아 경찰이 밝혔던 59명보다 많은 인원이 들어온 건데요. 팀장님, 뭐 아까 설명은 해주셨지만 이 5명이 스스로 신고 이후에 구출된 인원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일단 가족들의 반응도 좀 궁금하거든요. 좀 다행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5명 같은 경우에 사실은 캄보디아 수사당국에 구금된 사실이 아니고요. 본인들이 스스로 자수했다고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스스로 자수했다는 얘기는 본인들이 범죄에 어느 정도 가담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예. 지금 64명 모두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가해자로 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행위한 범죄에 대해서 경중에 따라 처벌받는데요. 가족 입장에서는 외국에서 구금돼가지고 큰 신변의 불이익을 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한국으로 송환했기 때문에 안심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준다 하더라도 캄보디아처럼 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다 구속될 수도 있고 예. 불구속할 수도 있고 벌금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가족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송환된 한국인들 보이스피싱 등에 가담한 범죄 혐의자입니다. 송환 직후에 관할 경찰서로 압송돼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죠.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 로맨스, 이런 부분에 다 이제 연루가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당국에서 아직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각자 개별 범죄 사실이 어떻다 이거는 한국 조사가
마무리가 돼야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캄보디아 내에 또 마약, 약물, 투약 이런 부분들 의혹 제기들도 많이 있어서 이번에 송환된 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마약 검사를 다 할 예정입니다. 체포영장 집행 이후에 48시간이라는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뭐 석방을 하거나 구속영장 청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주말 사이에 좀 속도를 내서 이뤄져야 할 겁니다. 김 팀장님, 마약 검사 얘기까지 나왔어요. 수사의 핵심은 좀 뭐겠습니까? 수사 핵심은 마약 수사가 아니고 이제 예. 보이스피싱이라든지 폭행, 가혹 행위가 문제인데요. 물론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캄보디아에 갔을 때 완전히 구직에 속아서 간 사람도 있지만은 네. 어느 정도 범죄 내용을 알고 가는 미필적 범죄자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통장을 캄보디아에 가서 팔게 되면 돈을 많이 준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유혹을 오니까 같이 간 사람도 있고 갔습니다. 그런데 통장만 팔려고 왔는데 실제적으로는 거기서 감금시키고 폭행하고 협박을 해가지고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투자 사기, 리딩방 이걸 시켰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통장을 팔러 간 거는 전자금융거래법 때문에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거기에서 또 자기들이 보이스피싱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스스로 하게 되면은 범행이 초과되지만 예. 거기 캄보디아에 있는 조직들이 폭행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범행을 했다. 예. 요거는 강요된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64명 온 중에서는 처벌 정도가 가해자면서 피해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일 수가 있는데 네. 그걸 분리하기 위해서는 아마 캄보디아에서 서류를 받았을 거예요. 네. 받기도 하고 참고인 조사를 받고 증거물 확인한 다음에 각 경찰서에서는 수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을 했느냐, 로맨스 스킴을 했느냐, 통장을 팔러 간 것이냐, 폭행, 가혹행위를 당했느냐. 이 마약 검사는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마약을 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영상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조직원들이 그 강요하기 위해서 마약을 강제로 투약을 한 거에 대해서는 예. 마약 검사를 해서 나온다 하더라도 강요돼서 투약한 거에 대해서는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범죄를 시키기 위해서 마약 투약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자기 말을 잘 듣기 위하고 범죄를 예. 하기 위해서 강제로 투약했으면 처벌하지 않지만 네. 그러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마약을 투약을 했으면은 마약 문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 핵심 쟁점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일단 출발할 때 아예 속아서 간 건지 범죄인 걸 알고 갔는지 이 점이 또 쟁점일 거고 또 범행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100% 강압에 의한 건지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되는데요. 처벌 수위 각각 어떻게 좀 달라집니까? 일단은 출발을 할 때 같은 경우에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SNS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해외 취업 이런 글들을 보고 나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 그 내용을 보면은 항공권도 제공하고 숙식도 제공하고 그리고 월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를 보장해 주겠다라는 것을 보고서는 나간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급여 수준이 당연히 낮다는 것 예.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도 별다른 자격증이 없었을 때 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기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들이 이런 SNS의 글을 보고 출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아마 수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밝혀지지 않을까 싶고요. 자발적인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조금 아까 이제 팀장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마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캄보디아 국경 그러니까 베트남 쪽에서 30대 한국인 여성이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여성이 약물 중독으로 사망한 것 같다라는 지금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약물을 중독이 되도록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모두 마약에 대해 검사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런 형태로 만약에 강박적으로 강요된 상태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처벌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본인이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서 계속했다면 여기는 최근에 그 우리 법원에서는 실형을 거의 다 때리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판결들을 보면은 그 보이스피싱 가운데 한 3달 정도 근무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유인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예. 사람 같은 경우에 실형 4년 정도가 나오고 있고 네. 또 마동석 팀이라고 해서 지금 사건이랑 비슷한 상황들이
사건들이 있거든요. 예, 이것도 예. 한 3년에서 6년 정도의 실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하지 않고 실형으로서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온 분들도 물론 본인이 피해자로서의 상황들이 정상 참작은 되겠습니다만 실형은 좀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캄보디아 사태가 알려지게 된 건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감금된 뒤 고문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던 대학생 사건 때문이었는데요. 자, 이 사건과 관련한 추가 용의자가 검거가 됐고 캄보디아 현지에선 곧 부검이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최근 사망한 우리 대학생과 관련하여 어제 우리나라에서 추가로 대포통장 모집 책임 공범 1명을 검거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곳 캄보디아 경찰에서도 이미 검거한 중국인 3명을 상대로 철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신 부검은 이곳 시간 10월 20일 아침 9시에 푸놈펜에 있는 사원에서 한국, 캄보디아가 공동으로 부검할 계획입니다. 시신 부검 이후에는 최대한 신속한 시일 내에 화장하여 유해를 국내로 송환하기로 캄보디아 측과 합의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팀장님, 이 대포통장 모집책이 지금 추가 검거가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수사 급물살을 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추가로 구금된 우리 피해자들 더 찾아낼 수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안타깝게 사망한 그 대학생 황모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국에서 출발할 때에 아는 지인으로부터 캄보디아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 해가지고 그 지인이 소개를 했는데 그 지인은 알선책이거든요. 그 알선책을 통해서 모집책을 만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수사기관이 그 알선책도 권고를 했고 또 모집책도 권고를 했기 때문에 그 모집책이 박모 씨만 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지금 모집책을 권고했다는 얘기는 모집책한테 모집당해서 캄보디아에 간 피해자들 아니면 뭐 가담자도 포함됐겠지만 예. 그 사람 뭐 여러 사명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건 수사가 확대가 되는 것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번에 그 피해는 당했지만 그거로 인해 가지고 한국에 있는 알선책, 모집책들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심도 있게 수사하게 되면은 많은 범인들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마디 더 하자면은 10월 20일 날 부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박모 씨를 한국에 와가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하면 최고 좋아요. 우리나라가 실력이 좋은데 그렇죠. 캄보디아에서 시신을 인계를 안 합니다. 왜 그런가요? 자기 나라 사건이기 때문에 그 시신을 인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요청을 해도 시간상 경비상 안 할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나라 수사관하고 법의학자 가가지고 부검하는데 참여를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도 사망 사건이 나거나 변사 사건이 있으면 형사할 때 저희가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건 수사권이 있으니까 가능한데 한국에는 캄보디아 수사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 수사관을 받아서 부검하는데 참여시킨다. 캄보디아에서는 많이 좀 이렇게 많이 생각해 주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렇게 시신을 한국에 가져오면 좋겠지만 가져올 수 없다는 거. 그렇지만은 부검하는 내용을 보기 때문에 부검을 하게 되면 사인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죽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네.